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3월 2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상공의 날 특강, 그릇된 이념 포퓰리즘이 경제 어렵게. 김동아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상기와 같은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기업 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윤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요즘 건국 전쟁 등으로 이승만 대통령과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역할, 어,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긍정적인 측면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두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이 오늘의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떠나거라라고 얘기를 해야 맞다고 저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의 업적도 기렸다. 정주영 회장은 1971년 조선소 건설을 계획했을 때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거북선 그림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500년 전인 1500년대에 이미 이러한 철갑선을 만들었다고 설득해서 차관을 받아냈다. 뭐 어디까지가 신화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관 그 간만에 차가 많고 그래가지고 조선소를 짓는데 어떻게 빨리 그 조선소를 짓겠냐 했을 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폐선박을 사다가 바다에 그냥 어, 잠기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바닷물을 막았다는 얘기죠. 배 한 척 큰 거로 그거를 또 움직이면서 그렇게 그 조선소 도크를 만들고 아주 그 신화적인 그런 이 신화가 들려오고 있죠. 정치 이념적 왜곡과 선동이 만연하여 이념 편향적인 정책이 우리 경제를 흔들기도 한다면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그릇된 이념에 사로잡힌 무원칙과 포퓰리즘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탈원정 정책을 밀어붙여 원정 생태계를 무너뜨린 결과로 그 피해가 우리 산업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갔다. 요거 전기료 인상이 또 돼야 한국전력 이미 그 했습니다만은 원전 비중이 높여져야 전기료를 안 올릴 수가 있지. 이 상태로 가면은 또그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전기료가 추가 인상이 좀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노동 현장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념으로 무장한 기득권 노조 카르텔로 인해 노동 현장에 불법이 판을 치고 있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화하면서 힘없는 미조직 근로자들이 오히려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귀족 노조와 영세 노조는 노조를 만들 수도 없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돼 있어요. 그죠? 재정 만능주의에 빠져서 이 진보 정권이 집권했을 때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불과 5년 만에 400조 원이 들어 국가 재정이 1000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정부는 선심을 쓰고 청구서는 미래 세대에 넘겨버린 것이라고 했다. 물론 여기에는 팬데믹이라고 있어서 그 뭐 미국도 그렇지만은 정부가 돈을 찍어내서 많이 돈을 팍팍 밀어줬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또 일어나고 미국 사람들은 그 저축을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팡팡 쓰는 주의고 또 주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렇게 한 달 생활살이 계획을 하지 않는 그런데도 선진국이에요. 주급으로 하는데도 우리는 주급으로 받으면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도 팡팡 쓰고 소비를 많이 하게 될지. 다음 주면 또 좀 받는 돈이 있으니까. 근데 월급으로 받으면 계획을 해서 잘 써야 된단 말이에요. 과용하게 쓰면은 또 카드 같은 거 막 질러버리면은 저도 그 경험을 해봤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그 근로자나 월급쟁이들이 한 달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소비 계획을 잘 해가지고 저축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들 있죠.
기념식에는 그래서 그 원래 그 재무 출신들은 그 균형 재정을 쭉 그 견지하고 있고, 지금도 그 재무부 옛날 그 기획재정부 출신들의 모임 은퇴 세대들이 제한 재단까지 만들어 가지고 뭐 활동을 한다 하는데, 재무통들은 국가 그 균형 재정에 대한 어떤 교과서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 제뭐 동창 중에도 그런 출신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관심 있게 좀 보긴 봤었어요. 기념식에는 최태원 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이재용 삼성회장, 정의선 현대회장, 구광모 LG회장, 신동빈 롯데회장 등이 참석을 했고, 소상공인 대표 천여 명 등이 참석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그 영세 소상공인들도 참석할 수 있는 축제가, 그러면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중소상공회의소가 있으면은 중소기업 진흥공단도 있고 또 중소기업이 그 어떤 그 부처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 좀 만들어 가지고 그 약자들을 위한 그런 행사도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그 뭐 문자가 와가지고 귀하는 아니고 어, 영세 소상공인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전기료를 이 말하자면 일부 돌려주는 것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했다가, 제가 그 사무실을 재택근무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건 또 대상이 안 된다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쨌든 강연 자료 초안을 쓴 참모진이 누구일지 궁금하다. 자유주의는 자본주의로 저는 읽고자 합니다. 자본주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풀이는 결코 공짜가 아니 되는 거죠. 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을 논하고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매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다. 윤 대통령의 강연 중에서 또 이 사회적 책임 이런 거를 언급했다면 균형 있는 강연이었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요즘 좀 기업들이 좀 안 좋으니까 기운 좀 내라고 그런 부분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좀 광의적인 면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그 이 고객,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자기네들 그 직원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이 삼박자가 맞아 돌아가게, 서로 윈윈윈, 쓰리 윈이 되는 그런 게 자유자본주의에서 그 해결이 돼야 될 거다. 뭐 이론상 뭐 이상향적인 얘기지만은, 그런 얘기들을 윤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면 조금 더 존경심을 제가 좀 줬을 것 같은데, 조금 참모진이 조금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가요. 현대제철은 별도로 그 현대제철 분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냥 화면으로 대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사가 만든 유통폭리 2,000원이 6,000원으로 뻥튀기 했다. 최유정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어쨌든 어떤 그 양재 밑에 그 서울에서 근처에 그 아트라고 거기 그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센터가 있는데, 그런 조직이 있으면서도 이런 그 폭리 행위를 왜 못 막는지 그랬더니, 연구진은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제에 따른 진입장벽이 있고 소수 사업자로 인한 단합 우려 등으로 인해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쟁적 구조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다른 거는 어떻게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 하면서 지금 소상공인이고 뭐 그 그 상공인의 날 하지만은 그 유통업자는 안 들어가나요? 유통업자도 그 상공인 아닙니까?
상공회의소라 그러면 상업을 하는 거니까 얘네들도 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문제겠어요. 이렇게 그 유통 단계별로 해가지고 사과 하나에 6천 원 주고 사 먹으라면은 저는 결론이 그거예요. 비싸면 우리가 소비자 운동을 해야 된다. 사 먹지 말자.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과 농장을 하는 또 그 농장주들은 또 죽을 맛일지 모르지만은 그 사과 맛도 옛날 맛 같지가 않나요? 옛날에 그 사과 하나 먹으면 그렇게 맛있었는데 나이가 먹어서 입맛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기후가 변해가지고 좀 사과 맛이 떨어졌는지 또 안동 사과를 뭐 저기 돌아가신 그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계속 매년 선물로 보낸다고 그랬는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동 사과를 계속 보낼 건지 어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관 사과 애플이라는 게 상징하는 게 꽤 좀 의미가 있죠. 역사적으로나 뭐나 아담과 이브에도 그 나오는 게 사과를 먹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죄 의식이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사과가 상징하는 의미가 아주 그 심한데 사과가 비싸면은 배도 비싼가요? 뭐 딴 거래도 꽃감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감은 뭐 다른 과일로도 대체를 해서 토마토가 비싸다니까는 토마토의 그 KFC 버거의 그 토마토를 빼가지고 그거를 그 무슨 프레이션이라고 잊어버렸어요. 금액은 그대로 하는데 소갈맹이 빼가지고 결국은 인프레 시키는 거 퓨리프레이션 뭐 뭔가 그 뭐라고 했는데 영어로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애들도 이거 자유주의라고 해서 그냥 방만하게 하는 거냐? 그 상공인들이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아까 윤 대통령이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네요. 물론 그 제조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기시다 1 금리 인상 뒤 신중론 디플레 탈피 선언은 종합 판단 필요 이명동 기자가 뉴시스에서 보도했는데 일본 경제 세 단계로 이행, 금리 인상 적절했다. 임금 투자 등 긍정적 움직임. 일본 은행과 협력할 것. 일본 17년 만에 금리 인상, 금리 있는 세계로 회귀. 이렇게 이제 소제목을 달아서 쭉 했는데 이제 총리는 신중하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그 누구죠? 아 이거 자꾸 우에다 그 일본은행 총재도 신중하게 표현을 한 거로 이렇게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잃어버린 30년을 지나서 중국은 이제 저물고 일본이 이제 다시 올라서겠다 하는 그게 일본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미국이 키웠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중국 애들이 겸손해지지가 않네. 그게 아니고 자유자본주의가 될 줄로 알았는데 그거 아니고 공산주의를 하면서 오히려 독재를 강화하고 국가 자본주의로 가버리고 말았다. 우리가 잘못 봤어. 그게 아닌가벼. 그러니까 이제 중국주의기는데 그러면은 이제 돈이 어디로 갈 거냐? 그럼 한국으로 와줘야 되는데 일본으로 다 가고 있다. 요게 이제 문제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중국과하고 똑같이 디프레이션으로 가는데 중국 애들은 한국을 외교적으로 대할 때나 표현이나 보면 아직도 건방진 새끼들 같이 완전 그 지들 그 밑에 애들 외교라는 게 수평적인 아무리 자기가 강자라 그래도 좀 수평적인 언어 표현들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그 하대하는 그런 표현들을 외교관 애새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반중 정서를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아주 그냥 그 오죽하면은 제가 이 우리나라 국방백서에 주적은 중국이라고 써야 된다.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2차적이라면은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주적을 우리나라 국방백서에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을 주적으로 써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17년 만에 금리 인상, 마이너스 금리 해제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일본은행하고 뭐 여러 가지 이 질의응답 시간을 압축해서 표현한 건데, 그냥 그 일본의 그 화면만 갔어요. 금융 정책이 어느 정도 영어 한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고래마대 지금까지는 마이너스 금리였는데 해제한다는 거고, 장단기 금리 조작 YCC라고 그러는데 폐지하겠다. 대규모 자산 매입을 하는 것을 줄이겠다. 채권 사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단기 금리는 하나의 본화에 이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금리가 올라갈 경우도 있는데 메리트는 뭐냐? 예금이 좀 늘어나지 않겠냐? 그런 얘기 같고, 어, 앵화가 안정이 된 것 같다. 앵안이라고 쓴 것 같으니까 물가가 오르는 것을 억제할 수도 있다. 예금이 늘어나면은. 그리고 데메리또니까 디메리또, 악영향은 주택론의 그 기업 차입 이런 게 금리가 또 올라가지 않겠냐. 차입 금리. 이거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엔고가 되면은 수출 기업의 영향은 어떨 건지 뭐 결론은 안 썼지만은 일반 서민으로서는 신경을 쓰이는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오를 것 같다. 그런데 다만 그렇다 해도 일본은 금리 0.5%를 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금리를 공정위율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던 20년 가까이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0.5%를 넘는 것은 오래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0.5%를 넘을 경우에 어떻게 될지, 이것은 상당히 신중한 큰 반. 우리는 기본금리가 지금 3.5%이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 0.5% 가지고 지금 뭐 민감하게 이렇게 큰일 났다는 거로 그 반응을 하는 것 참 어떻게 보면 재미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그 국민적인 정서교육, 금융교육을 좀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4월 26일에 또 정책 결정 회합이 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국 헝다가 무너졌다고 하는데 104조 원 결국 분식회계가 드러났다. 벌금 7,700억 원을 물어야 우리나라 돈으로. 김상도 기자가 데일리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분식회계를 그 파산 뒤에는 그 무려 5,641억 위안, 약 104조 원의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 이게 뭐 미국에서 벌어진 분식회계보다도 규모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허위 매출을 일으켜가지고 대출을 받는데 써먹었다.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그냥 들은 얘기가 있는데 기업이 세 개의 결산 재무제표를 만든다. 진짜 재무제표 하나, 은행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이익이 많이 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세무서에 내는 거는 이익이 적게 나게 내는 거, 그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재무회계하는 애들이 많이 컸다 이거예요. 세무서하고 그래서 이제 그 세금 걷는 거에 대한 그 전쟁, 이런 것도 있는데 많이 우리나라가 투명화 많이 됐겠죠. 우리나라가 선진화 된다면은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헝다만이 아니고 비구 위안이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완커라는 데가 있는데 다 지금 안 좋다는 얘기죠. 파산 위기에 다들 있다는 얘기고, 아, 그 중국이 부동산 몰락을 해서 시진핑이가 얘기하는 공동부유가 공동빈곤으로 나타나기를 아주 간절히 제가 만약 신이 있다면은 중국 부동산이 몰락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혁신의 삼성 아닌 공무원 조직으로 전락.
4,600 아니 467만 동학개미 삼성전자 주청장서 쏟아진 주주들의 우려는, 저는 이 동학, 서학, 개미 이 용어가 이것도 이념인 거, 용어를 쓰고 있는 거가 마음에 안 들어요.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지, 동학 개미다 이따위 말을 뭐, 그러니까 서학 개미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동학은 애국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이제 고정관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주총장에서 뭐 성토 대회 같이 뭐 이렇게 그 질문들을 많이 던졌다는 얘기인데, 600여 명 현장 참석 주주들 7만 전자 횡보 답답. 올해 처음 경영진 13명 앞에 나와 질의응답. 전대미문의 적자 반도체 사업 우려 질문 쏟아져. 경계원 사장 근원적인 경쟁력 반드시 확보할 것 이렇게 답변을 했대는데, 자 이런 얘기를 보면서 삼성전자를 일반적으로 삼성전자가 사업 보고서를 그 모범적으로 일찍 내는 데기 때문에 분석을 했었죠. 근데 오늘 확인한 거 다시 보면 외국인 지분율이 54.4%예요. 여기에 이제 이름이 나와 있는 게 시티그룹, 모건 스탠리 등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래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그 표기가 되는데, 거래가 없으면은 이 주주명 중에서는 블랙락 펀드가 고정적으로 5%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건 메릴린치, JP 모건, 최대 은행이죠. 미국에서. 메릴린치도 유명한 은행이고, 다 외국인들이 54.46%면은 50%가 넘어버리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이걸 다 합치면 우리나라 그 최대 주주들 거 다 합치면은 외국인 주주까지 합치면은 80%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동학 개미들이 그 활동할 수 있는 그 자본 그 연못은 20% 내외일 겁니다. 만약에 주가가 8만 전자다, 10몇만 전자다. 지금 그 PBR이 2점 몇인가 제가 좀 기억이 긴가민가한데, 그래도 그 장부 가격보다는 지금 높은 상태거든요. 근데 외국처럼 그렇게 뭐 5배, 6배 이런 거를 희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오르면은 우리 그 개비들 돈 다 뺏어 먹는 거지 뭐, 외국 자본이.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같이 이런 기업은 우리 그 국민 개인 투자자들은 장기 저축 개념으로 언젠가는 오를 거니까, 망하지 않을 거니까 저축 개념으로 매년 은행에 입금하는 것만큼 저축을 조금씩 해나간다는 식으로만 생각을 가지고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뭐 주식할 돈이 없어가지고 왕년에 주식할 돈은 저는 까놓고 해서 제 포트폴리오를 땅에다가 묻어가지고 한 15년 정도 지나니까 좀 돈이 되더라고요. 양도세가 많이 나와가지고 문제였지만은, 그래도 짭짤하게 큰 몫으로 이제 부동산이 이제 근데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옛날 신화 인플레이션 시대의 신화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생각을 저도 버려야 되는 거죠. 미국의 그 잔잔한 뉴스들, 그 고속도로에서 그 차가 추돌해 페덱스라고 그 물류 업체 거죠. 그 피어디 달리다가 어떻게 충돌 사고가 났는지, 이렇게 그이 교차 이 고가에서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불법 이민자들이 시카고에서 받아준다고 해서 뭐 많이 시카고에 있는데, 주민들이 존중 부족을 비난하면서 시카고는 보호소에서 이주자들을 추방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뭐 있지만은, 이게 불법 이민자들을 그 법적으로 허용하는데 뭐 그 몇 개월인가를 그 미국 내에 있게 하는 거를 허용하는 그 상황인 데서, 그 임시 보호소 같은 데서 그 국가 예산이 들죠. 국가 예산이라기보다 여긴 시카고 예산이 드는데,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뭔가 우리 그 시민들을 좀 존중해 주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런 항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소수지만은 시카고에서 이제 나가라. 그럼 어떻게 정착을 하겠느냐? 참 문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이민 국가이긴 이민으로 세워진 국가지만은 불법 이민으로는 좀 곤란하다. 요즘에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참 못 사는 사람들이 애기들은 잘나요. 그게 참 그 자연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못 살수록 애기를 많이 난다. 잘 살수록 애기를 적게 난다. 왜냐? 죽을 확률이 적으니까 적게 나도 되는 거죠. 근데 이 동물도 똑같아요. 잡아먹힐 확률들이 많은 그 초식 동물들이 번식력이 강하고 그 다음에 임신 기간도 짧고 그러는데 그 강한 상위 먹이사료의 위에 있는 데는 새끼를 낳아도 한두 마리뿐이 안 나죠. 근데 개 새끼는 왜 그렇게 많이 낳냐? 그거이 좀 이상하죠, 그거이. 그런데 늑대라면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이게 인간 가축화되면서 인간한테 잘 보이려고 자기네들 그 이 종족 보존 얻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를 이미 그 개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못 먹어도 못 얻어먹으면 죽으니까 그 그냥 꼬리 흔들면서 딸랑딸랑 인간한테 하면서 우리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인간을 조정하는 거죠. 개가 꼬리치면서 우리 잘 먹여. 그러니까 오죽하면 고양이한테 개집사, 고양이 집사라는 걸로 해가지고 주인 그러니까 스스로들 그렇게 얘기들을 하니까 갑자기 사이드로 또 요건 나갔네요. 의대 증원 200명 쐐기, 서울 공명, 경인 361명, 지방 1639명 해서 오늘 그 교육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최민지 기자가 중앙에서 했는데 국립대로 하지만은 여기에 그 새로 신규로 증원되지 않는 데는 이 서울 지역은 다 그냥 안 늘리고 현재 그 인원 그대로 한다 이런 얘기니까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그만해라. 좀 의사협회한테 그런 얘기를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고령화 되면은 양학으로 내가 안 가. 나는 한방의학에서 좀 이렇게 그 무릎이 쑤시고 뭐 어깨도 쑤시고 그러면 내 한방 가서 물리치료 받지. 한약을 조제하면은 좀 비싸니까 그냥 그 싼 거로만 한다. 어, 양학 건강보험료보다는 한방 건강보험료가 쌉니다. 의대도 한방으로 많이 가가지고 또 그 영역도 좀 없애져야 되지 않겠냐. 동서가 화합하고 세계화가 됐는데 왜 의학만 왜 니들 그 나발이 싸움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그 이 집단 이기주의가 우리나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요게 그 저기 하도 글씨가 작게 되기 때문에 요 끝에까지 했어요. 그 이화여대도 안 느리죠. 카톨릭대 중앙대도 안 늘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말이에요. 이상 3월 20일자 스루프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